이관희, 창원 LG 세이커스 소속 농구 선수. 포지션은 슈팅가드. 낙생고 시절 빠른 스피드를 살린 공격과 득점력을 바탕으로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덕분에 연세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다만 연세대에서는 3학년까지 주로 식스맨으로 뛰면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4학년이 되면서 에이스로 거듭났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와 득점력을 보여주며 팀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스피드를 살린 공격에 비해 슈팅 능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연이은 부상 및 팀 내 불화로 결국 2라운드까지 순번이 밀렸다. 그렇게 서울 삼성 썬더스의 2라운드 5순위로 지명되었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풍부한 가드진이 서울 삼성의 장점으로 꼽혔으나 정작 시즌에 접어들자 주전 포인트 가드 이정석의 부상 등이 겹치며 식스맨으로 주로 출장 기회를 받았다. 2시즌 동안 식스맨으로 활약했는데 장점인 탄력과 스피드로 프로 무대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비에서도 악차 같은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 다만 슈팅 능력이 좋지 않아서 3점 슛 성공률이 극악에 가까웠고 식스맨으로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격과 어이없는 턴오버 등을 보이면서 자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다만 이 부분은 20만 1314 시즌 김동광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이관희를 주전으로 출장시키면서 뛰어난 득점력을 보이기에 패턴 플레이보다는 자유롭게 풀어줄 경우에 더 잘하는 스타일로 보인다. 또한 멘탈 문제를 지적받는데 전태풍과의 충돌이나 연세대 후배인 전준범과 프로 경기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멘탈 문제에서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20만 1314 시즌이 끝나고 상무로 입대했고 2016년 1월 27일 전역했다. 다음날 부산 투와의 경기에서 가비지 타임에 출전하여 실전 감각을 익혔다. 임동섭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부진하고 외곽 자원과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부족한 상황인 삼성에 큰 도움이 될 듯. 2월 2일 모비스전에서는 이동엽, 주희정과 함께 모비스 공격의 핵심인 양동근을 고자로 만드는 압박을 선보여 모비스에게 팀 자체 역대 최소 득점인 49점의 굴욕을 안기는 철벽 수비의 천병 역할을 하였다. 2월 4일 SK와의 경기에서 팀은 시종일관 10여 점 차로 끌려다니어 패배했지만 이관희는 앞선에서 충분히 김선영을 괴롭혀주며 제 몫을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시절 김선영에게 클러치를 맞았던 과거를 떠올리면 스텝이 정말 발전했다. 공격력만 나아졌다면 더 좋은 활약이 기대되었다. 2월 25일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KGC전에서는 팀 대패의 주역이 되었다. 1쿼터 내내 박빙이던 경기가 쿼터 막판 이관희의 연속 실책 이후 그대로 쭉 벌어지면서 급기야 20점 차가 되어버린 것. 특히 이상민 감독에게는 주지 말아야 할 패스를 하면서 지난 시즌 이정석의 그 플레이를 그대로 재현했다. 이상민 감독도 이젠 적응이 되었는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볼을 캐치하며 일취월장한 모습을 과시했다. 2쿼터 막판 추격의 3점을 터뜨렸지만 팀은 그대로 속절없이 대패했다. 6강 플레이오프 2, 3차전에서는 출장 시간이 적었고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 4차전 4쿼터 초반에 이시준이 파울 아웃되면서 이정현의 수비를 맡았는데 이정현을 막다 넘어져서 오픈 3점을 얻어맞고 경기 종료 4초 전에는 깔끔한 돌파를 허용하며 결승점까지 먹는 바람에 역적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 4초의 공격 기회에서 커리가 빙의한 신인 이동엽이 어마어마한 삽질을 하면서 이관희가 많이 묻혔지만 짧은 시간이 남아 이 두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는 부록의 주의정이 왜 4경기 내내 풀타임에 시달려야 했는지 방증하는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시즌 챔프전 마지막 경기의 역사가 또 반복되고 말았다. 저 결승점을 먹는 과정에서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정현에게 결승점을 내줘 안방에서 남의 우승 세리머니를 지켜보게 된 것. 하지만 아래 후술할 사건 때문에 제대로 찍혔는지 20만 1516 시즌 후 FA로 풀렸지만 보수 총액 1억이라는 헐값으로 재계약을 했다. 이후 16년 비시즌 동안 필리핀 리그 PBA에서 뛰게 되었다. 전자랜드의 김지환에 이은 두 번째로 PBA에서 뛰게 된 한국 농구 선수. PBA의 피닉스 퓨얼 마스터즈 소속으로 경기 기록을 찾을 수 없는 1경기를 제외한 12경기에서 평균 9점, 4점, 3점, 1리바운드, 1점, 6어시스트, 1점, 2스틸을 기록했다. 팀은 8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 20만 1617 시즌 선두권에 있는 삼성에서 그전보다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며 활약하고 있다. 초반에는 수비나 가드들의 체력 보완 차원에서 주로 기용되다가 3라운드 중반부터 활동량을 앞세워 좋은 슛담을 보여주며 임동섭의 공백을 메웠고 사실상 키 식스맨에 준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10월 14일 안양 KGC인 304와의 개막전에 출장해서 13득점 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펼쳤다. 특히 3점 슛을 6번 시도해서 3번 성공시켜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10월 17일 창원 LG 세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본인은 12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에 3점 슛 2개 성공, 커밍스와의 엘리옵 플레이로 하이라이트 필름을 제조하는 등 분투했지만 팀은 김태술의 지록한 부진 속에 8774 패배. 임동섭, 김준일이 돌아올 때까지 팀의 토종 선수로서 주축 선수로 활약할 예정이다. 첫 경기인 10월 14일 비비전에서 18득점을 올리면서 국내 선수 가운데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등 활약을 펼쳤다. 이후 잠시 기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국내 선수 스코어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수비가 지난 시즌보다 약해진 모습을 보인다는 게
약점. 지난 시즌 활약으로 전 시즌 대비 7천만 원 상승된 2억 5천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등번호는 에이스를 상징하는 7번으로 교체. 10월 56일 있었던 창원 인천으로 이어지는 개막 2연전 백투백에서 2경기 모두 15득점을 기록하며 시작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족저근 막염으로 비시즌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연습량 부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량 자체가 좋아진 듯. 특히 6일 전자랜드전에서는 2쿼터 중반 이후 투입했음에도 선발 출전한 5일 LG전과 다를 게 없는 득점력을 보여준 데다 종료 3초를 남겨놓고 단독 드리블과 펌프 페이크 이후 골밑슛으로 동점을 만들어내며 클러치 에이스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꾸준히 출장하면서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은 찍어주고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효율적인 속공 마무리는 지적받는 부분. 그래도 팀의 몇 안 되는 스코어러이기 때문에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후 아시안컵 예선 엔트리에 최종 선발되면서 생애 첫 성인 국가대표가 될 뻔했다. 국대 소집 당일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대회가 연기되었다. 예선이 늦어지면서 프로리그가 종료되고 각 팀의 한 명씩이 아닌 기량과 건강 상태로 다시 명단이 꾸려져 동포지션 선수들에게 밀려 자연스럽게 탈락됐다. 인터뷰를 통해 LG에서 뛰게 되는 각오와 삼성을 떠나는 심경을 밝혔다. 10년 넘게 수도권에 있다 보니 창원 생활이 힘들 것 같지 않느냐는 팬들의 질문에 자신이 코트에서 오래 뛸 수 있는 곳이라면 그 팀이 무인도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창원에 가서 1초라도 더 뛸 수 있다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창원 LG 소속으로 맞는 첫 경기가 공교롭게도 친정팀 서울 삼성과의 2월 6일 펼쳐지는 홈경기이다. 삼성과의 홈경기에 출장해서 12득점 8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야투를 총 20개 던져서 5개만 성공시키는 최악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결국 팀도 패배하면서 친정팀을 향한 첫 승 다짐은 아쉽게도 다음 라운드 경기로 미래되었다. 2021년 5월 21일 계약기간 4년 연보수 총액 6억 원의 LG와 재계약했다. 이번 시즌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캡의 수혜를 제대로 받았다. 그리고 팀이 FA로 이재도를 영입하면서 이재도와 같이 앞선에서 팀을 이끌게 되었다. 또한 삼성 시절 후배인 김준일도 김시래와 자신과의 트레이드에서 후속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이적해왔다. 시즌 시작 전 등번호를 7번으로 변경했다. 시즌을 앞두고 등번호를 0번으로 바꿨다. 7번째 등번호이며 변청훈, 성명준의 8회 사용에 이어 KBL에서는 강대혁과 함께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등번호를 사용했다. 시즌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독감에 걸렸으며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컵 대회에 뒤늦게 참가했다. KCC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3쿼터까지 1득점도 못 올리다가 4쿼터에 들어서 3점, 6개, 자유투 3개를 성공시키면서 컵 대회 한정한 쿼터 최다 득점 기록인 21득점을 세웠다. 다만 23쿼터의 점수차가 너무 벌어진 나머지 역전으로 가지 못했다. 달하는 날 팬들에게는 갓권이라고 불린다. 삼성 시절 다니엘 러츠 코치는 KBL의 마누 지노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실제로 엄청난 운동광이며 속공을 들인다는 점이 닮았다. 래퍼 빈지노와 닮은 꼴로 농구 팬들에게 유명해서 관지노로 불린다. 원래도 잘생긴 외모였지만 특히 수염 제모 이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외모가 어려지면서 팬들에게 신의 한 수로 여겨진다. 20만 2223 시즌 KBL 중계가 아프리카 TV에서 이뤄지면서 이관희가 등장할 때마다 채팅창에 이용자들의 킹 드립이 도배되고 있다. 유래는 르브론 제임스의 별명인 킹 제임스로 추정되며 예를 들어 기막힌 어시스트를 했을 때 킹의 어시, 어이없는 실수로 공격권을 넘겨주면 킹의 자비, 인터뷰 때 재치있게 이야기하면 킹의 입담, 킹의 자신감 같은 드립이 난무한다.